홈파티나 홈술을 하실 때 어떤 와인이 제격일지 오늘 제가 와인에 대한 모든 꿀팁을 오픈하겠습니다.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13월에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라이프 스타일 고민 해결 뭐라고의 MC 오하영입니다. 금리니들의 금융 재테크 관련 고민부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까지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해결해주는 뭐라고의 오늘의 라이프 스타일 주제는 홈파티 그리고 와인입니다. 연말 모임으로 홈파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홈파티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홈술 아니겠어요? 친한 지인들과 집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와인 한 잔으로 홈파티의 격을 높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홈파티의 핵심 준비물인 와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유튜브 와투브의 크리에이터 루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루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아티브의 크리에이터 루이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와인의 수요는 높아지는데요.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연말 모임에 가장 어울리는 술이 와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홈파티나 홈술을 하실 때 어떤 와인이 제격일지 또 좋은 와인을 선택하기 위해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와인에 대한 모든 꿀팁을 오픈하겠습니다. 연말이면 송년회, 홈파티도 있지만 직장인들에게는 빼먹을 수 없는 행사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매년 반복해도 어렵고 복잡한 금리니들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뭐라고해를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SC제일은행 안혜선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리니 여러분.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13월에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여러분들이 폭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루이님, 최근에 와인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외부 모임보다는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과 홈파티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홈술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홈파티, 홈술의 제격인 와인의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와인 하면 가격대도 조금 있는 편이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와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처럼 와인 모신 사람들도 와인을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와인도 대중화 단계에 올라서지 않았나 싶은데요. 홈파티와 홈술의 유행과 함께 와인은 더 이상 마시기 어려운 술, 호화로운 자리에서 마시는 술이 아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술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어요. 격식을 갖추고 마시는 술이 아니라 집에 있는 음식을 안주 삼아서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술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 와인 가격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은 와인을 전문 와인샵뿐 아니라 대형마트, 동네 마트에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가성비 좋은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와인들도 정말 많거든요. 어떤 와인을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Q&A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오르기 힘들어하는 산은 바로 연말정산이죠. 부장님, 매년 하는 거지만 매년 조금씩 개편이 되다 보니까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다들 한숨을 쉬더라고요. 네, 직장인들한테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 상당히 알 수가 없어서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복잡하다고 근데 그렇지만 내버릴 수도 없고 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경 쓸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수월해졌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월세와 같이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라던가 매년 달라지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거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체크 항목이 더 많아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홈파티와 와인에 관심이 많은 SC제일은행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루이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와인에 대해 참 궁금해요.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네요. 와인도 품종, 연식, 기준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이런 와인의 선택 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와인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와인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 건지 기준이 정말 궁금해요. 우선 와인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입맛의 취향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본능적으로 맛있다라고 느끼지 그걸 일일이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인도 본인 취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본인의 취향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가능합니다. 취향을 알기 위해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먹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와인을 처음부터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분류에 따라서 선택을 좁혀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와인은 종류, 국가, 품종, 빈티지에 의해 4가지 분류법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종류를 레드, 화이트, 로제를 포함하는 스파클링, 주정강화, 스위트 5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때 흔히 알고 있는 육고기의 레드, 해산물의 화이트,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류의 주정강화 또는 스위트,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과 매칭이 쉬운 스파클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와인의 스타일을 정해야 하는데요. 생산국의 분류를 크게 9세계, 신세계로 나누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9세계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대표적이고요. 신세계는 칠레, 미국, 호주가 대표적이에요. 한국인이 와인을 처음 접할 때는 신세계 와인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입맛에 맞는 와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호주 바로사벨리의 시라즈 품종은 삼겹살하고 양념고기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럼 누이님이 가장 추천하는 분류 방법은 뭘까요? 저는 국가별 스타일을 정하고 품종을 정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별 토착 품종이 있고 국제 품종이어도 국가별 특징과 생산자 스타일이 반영되어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품종에 대해 내 입맛을 찾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묵직한 스타일과 가벼운 스타일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본인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묵직한 스타일, 예를 들어 말백, 시라즈, 까베르네 쇼비뇽 등을 추천드리고요. 슴슴하고 가벼운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가벼운 스타일, 예를 들면 피노누아, 네비올로 등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빈티지라는 건 어떤 기준인가요, 그럼? 빈티지는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해요. 아마도 대형마트나 와인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빈티지는 10년 이내의 빈티지일 거예요. 흔히 빈티지를 영하다, 올드하다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구분하는 기준을 10년으로 잡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올드 빈티지는 세월의 흐름에 따른 와인의 숙성도를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지역별, 품종별, 생산자별로 긴 세월을 견딜 수 있는 와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다소 쉬운 선택을 원하는 분들에게 영빈티지를 추천드립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정말 여러 가지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술하기 좋은 와인 추천 부탁드려요. 요즘 홈술족이 늘어나서 이 질문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와인의 소비도 증가했다고 해요. 홈술은 접근하기 쉬운 와인들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집 주변 대형마트, 편의점의 와인 코너가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가격대의 와인들로 채워진 걸 볼 수 있는데요. 홈술로 비싼 와인을 찾기보다는 데일리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와인들로 접근해 보시면 1, 2만 원대 낮은 가격대에서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낮은 가격대부터 천천히 금액을 높여가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재미있는 와인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에서 5만 원 미만에서 퍼포먼스가 좋은 와인들로 스페인의 까바, 미국의 캘리포니아, 까베르네 쇼비뇽, 호주 시라즈 등이 있으니 국가와 품종만 정하고 그날의 예산에 맞춰서 구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교적 보관이 용이한 주정강화 와인이나 용량이 적은 하프보틀 와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홈술과 더불어서 혼술하기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말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 분위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파티를 많이 떠올리시지 않나요? 영화나 드라마 속 파티 장면에서 항상 나오는 와인이 있습니다. 샴페인이죠. 많은 분들이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샴페인은 스파클링 중에 하나고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만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도 타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 아니고 그 이름을 달 수조차 없어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연말 분위기에서 샴페인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날의 예산이 있으니 좀 더 넓게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준비한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스파클링 와인이 연말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유는 와인잔에 담긴 금빛의 와인에 기포가 올라오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탄산감이 주는 경쾌함,
과실량과 더불어 다양한 아로마가 사람을 취하게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이니 스파클링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숙성의 깊이감과 다양함을 즐길 수 있는 샴페인을 추천드리지만 예산을 초과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스페인의 까바, 이탈리아 스푸만테를 추천드립니다. 루이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와알못인데요. 와인과 페어링할 수 있는 음식 조합이 궁금합니다. 네, 음식과 와인 페어링을 할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론 같은 맛을 매칭하는 거예요. 짠맛에는 짠맛, 단맛에는 단맛, 신맛에는 신맛. 이런 식으로 와인 페어링을 하면은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한 양념이 강한 고기와는 바디감이 묵직한 레드 품종, 시라즈, 말베, 까베르네 쇼비뇽, 생고기는 바디감이 가벼운 레드 품종, 피노누아, 네비올로 등으로 페어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페어링 공식을 경험해 보시면 나중에 대조적인 페어링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때 잘 매칭만 한다면 새로운 맛의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루이님의 귀에 쏙쏙 박히는 꿀팁들 덕분에 와인 입문자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Q&A를 들어볼까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런지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들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공유해 드리게 되면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3%, 25%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낮은 사람이 지출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렇지만 소득 금액이 적은 사람의 의료비나 카드 사용 금액을 기본 공제나 보험료 공제 등으로 이미 받았다면 그렇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지출하는 게 절세 효과는 더 커지겠죠. 참고로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겠네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보다 얼마나 더 써야 환급받나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데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모두 합쳐서 작년보다 5% 이상 소비하셨다면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직장인분들 코로나 영향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하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네, 현재까지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신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또 전통시장이라던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40%,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에 관련한 소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니 올 가을엔 와인과 함께 문화생활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율 적용되는 부분을 잘 체크해두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나 팁을 알려주세요. 먼저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인지를 꼭 체크하세요. 1년치 월세의 10에서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렌즈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면 꼭 챙기시고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어린이집의 등록비, 교복 구입한 영수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까 코로나 이슈로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달라진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 시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가 되고요. 다른 한 가지는 기부금 항목 공제율이 5% 상향되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등을 활용하시면 빈틈없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체크할 사항이 많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올해 연말정산에 유리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소위 가성비가 가장 좋은 세액공제 방법은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요. 합산하여 연간 납입 무계액의 4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최대 16.5%, 그러니까 최대 66만 원을 환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34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약 4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정기적금에 월 34만 원씩 납입해서 매년 66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적금이율이 무려 36%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면 연이율 36% 적금에 가입한 효과가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직 연금저축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통해 4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납입 여유가 좀 더 있으시다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50세 이상이시면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2020년까지 연금저축을 통해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모두가 있으시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과 IRP 상품에 가입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부장님께서 알려주신 꿀팁 덕분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에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로이님과 안혜선 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 정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꿀팁들을 많이 배워간 것 같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꿀팁을 잘 활용하셔서 13월에 보너스로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너스로 즐거운 와인라이프를 즐기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와인을 보면서 루이님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봤던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봤던 내용도 새록새록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올 가을에는 와인과 함께 좀 재밌는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와 함께 가을 한번 좀 푹 빠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 덕분에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융, 재테크,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SC제일은행 SNS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을 남겨주세요.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SC제일은행에 문의를 두드려주세요. 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